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던 이 콘솔을 이용한 게시판,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얘는 이제 그만할 거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지금 1교시까지 진행했던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다가 이제 DB에 대한 개념 아주 살짝 배울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CRUD에서의 활용하는 쿼리문들 좀 배울 거예요. 그거 배우고 나서 바로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플러스 DB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DBMS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DB에 대해서 깊은 지식과 이런 거는 좀 스킵을 할 거고요.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걸 좀 배워볼 건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DB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긴 알아야 돼요. 자, 이걸 알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이 기능, 이 게시판, 얘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얘한테는 문제점이 좀 있어요.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거든요. 네트워크 사용 불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게시판을 쓰려면 이 자리에 앉아야 돼요. 만약에 제가 친구한테 야, 나 게시판 만들었어, 너 이거 써봐 하려면 그 친구를 이제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야 돼요. 앉히고 심지어 F12를 눌러, 명령어는 이런 것들이니까 이렇게 쳐, 너 이런 것들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다 알려줘야만 해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 네트워크 사용 가능이냐 불가냐,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배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이제 더 뒤에 JSP까지 들어가야 해결이 되는 내용인데, 그 이전에, 이거 전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는 데이터의 영속성이 없어요. 데이터의 영속성이라는 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켰다가 끌 때마다 얘는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테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5개, 3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망정이지, 이런 거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당연히 게시글 아무것도 없을 거고요. 회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이다 라고 예를 들었을 때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가 로그인을 해서 어떤 카페를 들어간 다음에 글을 써요. 그리고 로그아웃을 하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 브라우저를 끕니다. 그리고 다시 네이버에 들어가요. 로그인 했어요. 내가 쓴 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속성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되는 사이트들은 그런 걸 다 해결을 해놨겠지만, 현재 우리 프로그램은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데이터의 영속성이 없다. 당장 지금 얘만 껐다가 다시 키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글을 써놨을지라도 없어요. 너무 속상한 일이죠. 실제로 운영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영속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B를 배우고 나서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플러스 DB를 접목시킨 JDBC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걸 만들 건데, 그걸 하고 나면 얘는 해결이 안 돼도 얘는 해결이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쓰면 데이터의 영속성이 생겨서 이제 프로그램을 껐다 키더라도 우리가 남겨놓고 싶은 글들이나 회원 정보들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얘네가 영속성을 가지고 있고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실제로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어딘가는 어디가, 일단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과정에서 어디가 될까요? 네,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개발자스럽게 말해보자면 로컬이 되는 겁니다. 로컬 컴퓨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배울 거고, 얘를 활용해서 영속성을 가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 로컬 컴퓨터에 그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한 거고,
그걸 누군가 일부러 지우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된다? 계속 남아있다. 실제로 실물 파일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해결을 해볼 건데 좀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DB라고 하는 얘는 사실상 플레임이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는 뭘까요? 그냥 진짜 간단하게 데이터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곳, 그게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네이버 사이트 같은 거, 이 사이트에 우리가 로그인하고 딱 들어가면 내가 그동안 주고받았던 메일들 혹은 카페에 들어가서 내가 썼던 글들 이런 거 다 남아있죠. 그럼 얘는 DB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이 DB는 어디 있을까요? 좀 전에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내 로컬 컴퓨터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제자리에서 여기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메일 본다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볼 건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내 로컬 컴퓨터에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내 로컬 컴퓨터에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이게 다 있다는 얘기는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가 다 슈퍼컴퓨터여야 돼요. 왜냐면 DB가 양이 적지 않을 거니까. 네이버 회원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회원들의 회원 정보부터 해서 그 회원들이 주고받은 메일 기록들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사용자 컴퓨터에 진짜 강제로 밀어 넣어서 보여준다? 이건 사용자 컴퓨터를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냐면, 이제 프로그램 이건 우리가 이제 코드 짠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얘가 웹서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사용자들이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거기에 플러스 DB 서버도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DB 서버까지 웹서버랑 다 연동이 돼가지고 우리 프로그램 안에 이 DB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이 쫘라락 보여진다. 그걸 사용자들은 브라우저를 통해 본다 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웹 개발의 구조인데,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할 DB는 DB 서버를 구축하기는 힘들어요. 우린 그냥 이제 공부하는 단계고 테스트용이고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좀 활용을 해서 처리를 할 건데, 실질적인 DB 서버를 구축을 하려면 이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데이터 센터라고 혹시 아시나요? 작년 말쯤인가 한번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불타서 그쯤에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데이터 센터 그 안에 보통 이 DB 서버도 다 들어있어요. 네이버 DB 서버가 어디 있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서울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서울 혹은 어떤 데이터베이스 센터 안에 존재할 겁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들을 제가 보통 IDC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이제 모든 웹서버 플러스 DB 서버 이런 것들을 다 구축을 해놓기 마련인데, 자, 이 IDC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그리는 것보다 하나 보여드리죠. 자, 영화에서 흔히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봤을 법한 이런 공간 있죠. 실제로 데이터 센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현실적인 거, 이게 좀 더 현실적이겠다. 자, 여기 보이는 이만큼 하나의 수납장 같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여러 개가 꽂혀 있죠. 자, 이 수납장 같이 생겼던 이런 네모난 이 큰 네모가 렉이라고 하는 진짜 수납장이에요. 이게 렉이 2렉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렉이라고 하는 수납장입니다. 실제로 그 수납장 안에 뭐가 들어가냐, 지금 여기 동그라미들 있죠. 얘네가 각각 다 하나씩 PC예요. 이 PC는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도 다 PC가 있는 거죠. 데스크탑이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데스크탑에 우리가 모니터나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랑 똑같은 PC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만 생김새가 좀 납작하게 생겼을 뿐입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PC들이 쭉 다 꽂혀 있어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이런 거 연결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그럼 이 PC들은 우리가 지금 쓰는 데스크탑이랑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그럼 얘네가 가지는 이점이 뭘까요? 네, 맞아요. 센터는 이런 모든 서버 컴퓨터들을 모아놓고 관리를 하는 곳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데스크탑처럼 다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위로 쌓아야 되잖아요. 뭔가 옆으로 배열하고 위로 쌓고 막 좀 힘들겠죠. 그래서 공간성을 위해 서버 컴퓨터는 납작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납작도 이제 완전 납작한 게 있고 좀 두툼한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 렉 사이즈 관리하는 센터의 렉 사이즈에 맞게끔 다 제품을 골라서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서버 컴퓨터도 이 우리가 지금 쓰는 데스크탑과 결국엔 똑같은 컴퓨터예요. OS가 있어야 되고요. 그 OS 안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서버 컴퓨터 전원이 꺼져 있다? 그럼 그 서버는 지금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안 켜고 인터넷을 쓸 수 있나요? 못하죠. 컴퓨터를 켜야 그 안에서 뭐 브라우저 크롬을 열든 네이버를 열든 할 거잖아요. 얘도 똑같은 거예요. 서버가 돌고 있어야 그 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한번 불타고 나서 그때 당시에 카카오 아예 서비스가 접속이 안 됐었죠. 카톡도 안 가고 뭐 사이트도 안 들어가지고 그게 서버가 죽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실제로 뭔가 만들고 나면은 서버를 계속 돌려야 돼요. 계속 365일 중에 꺼지는 시간이 1시간이다. 그럼 많이 꺼진 거예요. 1년 중에 1시간만 꺼져도 되게 많이 꺼진 거고, 그러니까 뭔가 특수한 경우 뭔가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센터도 이제 그런 걸 하거든요. 한 번씩 전기를 싹 내려서 전기 온오프 검사 같은 걸 해요. 그래서 다시 예비 전력이 잘 돌고 예비 전력으로 인해 복구하는 시간 동안 잘 처리가 되는지 이런 걸 다 테스트를 한 번씩 하는데 그럴 때 아니면 서버 안 꺼요. 직접 끄는 일은 진짜 그런 특수한 상황 빼고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조차도 1년 중에 1시간이 다운이 돼 있었다? 그럼 좀 많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일상생활 하시다가 뭐 게임이나 아니면 어떤 사이트가 종종 서버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애들을 보고 보통 도대체 얘는 서버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맨날 서버가 튕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게임들이 그런 게 좀 많겠죠. 그럼 서버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짜 운영하기 위한 서버를 구축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가 일단 있어야 돼요. PC가 있어야 된다는 건 돈이 든다는 얘기겠죠.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둘씩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거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할 거니까 내 로컬에다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이제 간이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도구 같은 걸 좀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도구가 지금 수업 페이지에 제가 공유를 해놨는데 XAMPP 다운로드라고 하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우리가 설치할 XAMPP 얘가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 일단 설명을 좀 더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아무튼 DB는 데이터들의 집합이다. 자, 그럼 여기서 데이터는 뭘까요? 데이터는 뭘까요? 네, 맞아요. 자료입니다. 근데 어떤 자료냐면 예를 들어 지금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회원 정보, 뭐 메일, 그 회원이 갖고 있는 메일들, 뭐 카페에 쓴 게시글들 이런 거 다 데이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국한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넓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이제 일상을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돈을 주고 결제하기도 하고 뭐 친구들과 카톡을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SNS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겠죠. 자, 카드를 결제했어요. 카드 결제 기록이 나한테 날라오죠. 그리고 그 결제의 영수증이나 이런 게 찍혀 나오죠. 내가 결제한 그 기록들이 다 데이터로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어플 같은 데 들어가서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데이터를 다시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다? 친구들과 카톡을 했다. 지난 카톡들 남아있죠. 위로 올라가면 채팅방 위로 올라가면 다 볼 수 있죠. 그거 다 데이터로 남아있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민감한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라면 당연히 암호화가 걸려 있어서 아무나 그냥 볼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입니다. 카드 결제, 뭐 카톡, SNS에 올린 글들 이런 거 각각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DB 서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의 모든 게 데이터입니다. 모든 게. 그런 데이터를 모아놓고 관리하는 게 데이터베이스다. 모아놓는 곳이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우리가 서버만 구축이 됐다고 해서 그냥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DB를 배운다, DB를 다룰 줄 안다 라고 하면 사실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룬다 라기보다는 정확히 따져봤을 때 얘를 다룰 줄 알아야 DB를 다룬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간단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그냥 순수한 직역 뜻이 뭐죠? 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에요. 맞아요, 그거예요. DBMS. 우리는 우리가 만든 DB,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DB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DB를 배운다.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그 과정 자체가 DBMS로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DB를 배운다 하면 결국 이거 배우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배운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 DBMS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서 DB를 관리하기 위한 언어가 하나 있어요. 그 언어의 이름은 SQL이라고 합니다. 자, SQL이라는 거를 배우는 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DB를 배운다라고 하는 거랑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결국 얘를 배워야 된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DB의 종류 되게 많아요. 우리가 흔히 들어봤을 법한 오라클, MySQL, 키베로, 포스트그리 SQL, 아니면 MS SQL 등등 엄청 많아요. DB의 종류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 DB의 종류가 많은 만큼 당연히 DBMS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많습니다. 얘는 SQL 디벨롭먼트인가? 이건가? 아무튼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제 거의 DB마다 주로 사용하는 DBMS가 있고요. 그리고 좀 뭐랄까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DBMS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일단 그거는 차차 얘기를 하고, 자, 이 오라클, MySQL 가장 대표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여요. 오라클과 MySQL. 자, 오라클은 유료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아웃이에요. 우린 유료라 안 쓸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데 굳이 이거를 돈 내고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오라클은 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사용이 됐을 때 좋아요.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좀 간단한 프로젝트들이 얘를 쓰기에는 너무 고급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고급지다라는 게 뭐 기술이 엄청 뛰어나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얘가 갖고 있는 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프로젝트나 그런 데에선 잘 쓰지 않는다라는 거고, 자, 우리는 MySQL을 쓸 거예요. 얘를 사용을 할 건데 얘는 뭐 직접 쓸 거니까 얘는 이거는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기 때문에 녹화를 잠깐만 끄고, 네. 자, 우리는 이걸 쓸 거라는 거. 얘는 무료입니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접근성이 좋아요.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친구인데 오라클처럼 대규모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도 않고 그냥 평범합니다. 근데 오픈소스로 제공돼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점이고요. 무료라는 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자, 원래 예전에 뭐야 이거? 아까 복사해놓은 게 여기 나왔네요. 자, 오라클이 있고 MySQL이 있었는데 이 오라클이요, 이 MySQL을 먹었어요. 얘를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라클과 MySQL이 두 개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지금도 오라클과 MySQL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존재하던 MySQL은 오라클이 먹었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MySQL은 먹히고 나서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라클에 있는 MySQL을 쓸 거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MySQL을 쓸 거다. 근데 얘는 또 이름이 하나가 별명이 있어요. 별명? 좀 애매한데 MariaDB라고 하는 이름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엄밀히 따지면 살짝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이 둘은 동일한 존재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결국 MariaDB, MySQL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MySQL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 DBMS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형태가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망형, 계층형, 단계형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부터 DB가 처음 나오기 했을 때부터 이제 관계가 좀 발전해 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DBMS다 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관계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관계형은 엄밀히 따지면 사실 RDBMS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DBMS다 라고 하면 그냥 관계형이고 이거다 동일한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R은 릴레이션십이었나 릴레이션얼이었나 그럴 겁니다. RDBMS.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얘가 왜 약자가 없어? 이게 안 써있네요. 어디 갔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맞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쯤은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냥 RDBMS 같은 걸 쳐도 상관이 없어요. RDBMS 이렇게.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MySQL 들어있고요. 포스트그리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MariaDB 얘는 얘랑 같은 건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보면은 얘가 오라클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SQL 이게 MS SQL입니다. 그리고 오라클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쓰는 DBMS는 관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층형, 망형, 관계형 이런 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또 뭘 말씀드려야 되지? 이쯤 되면 됐어요. 이제 한번 설치를 해보죠. 실제로 쓸 거를.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학원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치하지 마세요. 저도 설치하는 거 보여드리다가 진짜 인스톨하기 전에 멈출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XAMPP 이거 다른 수업에서도 똑같이 쓰거든요. 지금 윈도우 S 눌러보신 다음에 여기다가 XAMPP 이렇게 쳐보시면은 대부분 학원 컴퓨터 쓰시는 분들 자리에 다 이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있으면 설치 따로 하지 마세요. 이거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설치를 해서 덮어 씌워버리면요, 우리 말고 우리 이전에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들이 날아가요. 그래서 물론 그 수업마다 설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웬만하면 다 백업해서 관리를 하긴 할 텐데, 혹시나 어떤 분이 그걸 안 하고 있었다. 그럼 그분은 우리가 재설치한 것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거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너무 피해가 크겠죠. 그래서 우리 학원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설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미 다른 수업을 통해서 이걸 설치하셨다. 그래도 안 해도 돼요. 이제 비대면이나 혹은 개인 컴퓨터인데 난 이거 아직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학원 컴퓨터는 절대로 주의하세요. 근데 저도 이제 하는 방식은 알려드릴 거니까, 만약에 집 컴퓨터에 이런 게 안 깔려 있다면 집 컴퓨터에 가서는 영상 돌려보면서 같이 설치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링크로 들어오셔도 되고 저는 XAMPP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갈게요. 자, 사이트 들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되게 간단해요. 자, 들어오면 애초에 여기 다운로드 있죠. 그래서 for Windows, for Linux, for OS X 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맥일 거고, 그죠? 얘는 리눅스고, 얘는 윈도우예요. 그럼 우리 뭐 받아야 돼요? 윈도우 받아야겠죠? 이거 눌러서 받으시면 됩니다. 얘는 이니셜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얘가 뭔지 또 알려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이 XMPP는 별거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했죠. 진짜 DB 서버 구축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간이적으로 DB 서버 구축 과정을 많이 알아서, 아니다, 이것보다는 로컬에서 MySQL 서버를 돌리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MySQL 서버를 로컬에서 돌릴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건 외부는 접속이 안 돼요. 내 거에 XAMPP로 이렇게 DB 서버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영님이 제 자리에 DB 서버에 접근을 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내 로컬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우린 지금 개발 환경이고 각각 다 로컬에서 사용하면 되니까 이걸로 처리를 하는 거고, 실제로 나중에 DB 서버를 구축한다 그러면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그때 진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자, 설치가 되면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이런 게 받아집니다. 인스톨러. 얘는 그냥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면 되고요. 자, 그러면 셋업 창이 나오게 돼요. 넥스트.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굳이 불필요한 걸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MySQL 빼고 누를 수 있는 거는 다 해제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 여기 아예 회색으로 이렇게 연하게 되어 있는 애들은 클릭이 불가능한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어쩔 수 없는데 선택이 가능한 애들 중에서는 MySQL 빼고 다 해제하면 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넥스트. 그리고 이 경로는 바꿔도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폴더 이름을 한글로 주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경로를 여기다, 여긴 지금 C 드라이브에 그냥 XMPP 바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경로를 만약에 나는 다른 걸로 할래. 그래서 뭐 사용자에다가, 사용자보다는 뭐 이런 폴더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새 폴더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 뭐 XAPP 한글로 적어놓고 그 폴더를 지정했다. 그럼 얘가 잘 안 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이 경로 쓰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별도로 따로 지정하지 않고. 어차피 크게 중요하지 않긴 한데 한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경로를 잡아주고 넥스트 하면 저는 지금 여기서 이미 있다고 나와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폴더 골라라 라고 하는데 일단은 제 거 개인 폴더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 넥스트는 바로 인스톨이 아닐 텐데. 그쵸, 뜨죠? 바꿨잖아. 비어 있어야 돼요. 내가 설치하려는 폴더가, 그러니까 폴더 자체는 존재해도 되는데 그 폴더가 비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뭐라고 합니다. 빈 폴더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여기서 만들게요. 그래서 XMPP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고 골라주고 확인 하고 넥스트 하면 언어 선택하라고 나와요. 이건 그냥 잉글리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제 설치할 준비가 끝났다라고 해요. 넥스트 누르면 설치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저도 안 할 거예요. 여기서 끌 겁니다. 왜냐면 여기 자리도 이제 다른 수업을 진행하시는 강사님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서, 물론 강사들끼리는 지워져도 복구할 수 있게끔 당연히 준비를 해놓지만 그래도 굳이 그런 걸 귀찮게 하시게 안 하려고 그냥 설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설치 쭉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하셔야 되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설치가 완료됐다라고 하면 윈도우 검색 여기다가 XAMPP 치시면 나와요. 이 컨트롤 패널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면. 그럼 얘를 열어서 나와. 어디 갔어? 잠시만요. 나와. 쉬워. 또 왜 안 나오니? 어디 갔지? 진짜 안 나오네. 여기 보이세요 이거? 제 저기로 숨어 있는데 어떡하지? 얘를 어떻게 일로 가져올 수 있을까? 너 나와봐. 이거 참 큰일 났네. 얘를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요? 이건 혹시 방법을 아시나요? 왜 저렇게 숨었지? 이거 아마 이제 다른 수업 하시는 강사님께서 이거 화면 볼 필요가 딱히 없어가지고 저렇게 치워놓으신 것 같은데 얘를 어떻게 꺼낼까? 이거요? 응? 오! 오! 오른쪽으로 끌었는데? 왜 아직도 여기 져야 돼? 왼쪽으로 끌기? 계속 여기 있네? 그러면? 모든 바탕화면에 2,000 표시? 아닌데? 이렇게 그래도 저기 있는데요? 이런 사라지고 껐지? 다시 얘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보고 설정할 게 좀 있거든요? 곤란하네. 잠시만요. 영상 녹화 잠깐 멈추고 자 얘를 드디어 찾아냈어요. 자 여기서 이게 왜 필요했던 거냐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스타트랑 스탑 켰다 끄는 거는 이거 안 봐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설정할 게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얘를 찾은 건데 자, 이제 처음 설치했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 지금 학원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이미 있었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따로 설정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래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같이 따라 해보세요. 자, 얘를 켜준 다음에 config에 있는 my.ini 파일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런 설정 파일이 하나가 나와요. 메모장으로. 이게 기본 응용 프로그램이 메모장으로 안 되어 있으면 다른 걸로 뜰 텐데 대부분의 분들은 메모장으로 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설정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여기 더 MySQL 서버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 보시면 MySQL D라고 되어 있어요. 대괄호 열고 MySQL D 대괄호 닫고가 되어 있어요.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설정을 아예 안 하신 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설정이 따로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것만 추가해주면 돼요. 이게 있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만.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테이블 네임을 그러니까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 때 DB는 이제 테이블로 만들어져서 관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만들 때 로얼 케이스 소문자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이걸 설정을 따로 안 해주면 우리가 소문자로 테이블을 만들어도 이 테이블 이름이 대문자로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쿼리를 사용해서 뭔가 이제 뭐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나 할 때 그 소대문자 때문에 생각보다 골치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이름에 소문자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완료했으면 그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다 보면 이 UTF 파일 세팅스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이게 아마 샵 2개인가 하나로 5개가 다 샵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샵을 다 제거해주면 돼요. 이미 샵이 제거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냅두시면 되고, 처음 설치해서 샵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5개, 위에서부터 5개 샵을 제거하면 됩니다. 여기에요. 여기 되어 있으시죠? 설정은 이렇게만 하면 돼요. 다른 건 뭐 딱히 건드릴 거 없고, 이렇게. 자, 설정 그 변경을 했으면 이제 저장하고 얘를 끄면 되는데, 자, 이거 위에서 추가한 이 로얼 케이스 테이블 네임, 이거랑 지금 UTF 파일 세팅스에 있는 이거 주석 제거 간단하게 이것만 했어요. 근데 이거 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수로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했다 이러면 설정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 문법에 맞게 적혀져 있는 거니까 웬만하면 다른 것들은 다 건들지 마시고 딱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부분만 잘 처리하시면 돼요. 자, 요거 같은 거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여기 MySQL D 다음에 여기 커서 있는데 여기서 우측 화살표 눌렀을 때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기 띄어쓰기 하나 돼 있으면 여기서 우측 화살표 눌렀을 때 띄어쓰기로 가겠죠.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설정이. 그러니까 다른 건 진짜 건들지 마시고 딱 필요한 것만 해주셔야 돼요. 설정 완료했으면 저장, 컨트롤 S 누르면 저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얘네 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스타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서비스 부분에 X 들어와 있는 거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어차피 계속 X일 거예요. 얘를 스타트를 눌렀을 때 여기가 스탑으로 바뀌면서 PID라고 하는 애가 랜덤한 숫자가 하나 나올 거고요. 얘는 동일하지 않아요, 저랑. 그때그때 달라져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숫자가 나오기만 하면 되고, 여기 포트 부분이 3306으로 나오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3306 포트가 다른 데서 쓰고 있다면 여기서 스타트를 했을 때 뭐 포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already 무슨 포트 에러가 날 거예요. 그럴 때에는 지금 이 윈도우에서 사용하고 있는 3306 포트를 죽이고 다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config ini 가서 우리 MySQL D 있죠? 여기 밑에 있는 포트 얘를 바꿔주면 돼요. 뭐 3306이 안되면 3307, 안되면 3305, 8 이런 거 하나 바꿔줘 놓고 저장하고 나간 다음에 얘를 다시 껐다 켜보면 돼요. 그럼 그 포트로 열릴 겁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다가 net stat n 해서 보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포트들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 3306 내가 진짜 쓰려고 열어놓은 포트가 아닌데 누군가 이 포트를 물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 나 이거 쓰고 싶다, 여기서 찾아서 지우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포트를 바꿔가면서 하셔도 되고. 자, 어쨌든 이 상태가 되면 서버가 켜진 겁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주고 나서 우리가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얘 그냥 켜두셔도 됩니다.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어서 할 건데,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애초에 얘 딱 열자마자 바로 컨피그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뭐야? 눌러놓고 컨피그 하래 들어갔어요. 설정 바꿨어요. 저장하고 나왔죠. 그리고 지금 서버 켜져 있죠. 이 상태에선 설정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설정 건드렸으면 이 켜져 있었으면 껐다 켜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설정할 거 뭐 딱히 없으니까, 많지는 않으니까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실제로 얘한테 접속해보는 이런 것 좀 해보도록 할게요.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